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가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또 편입되었을 때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라는 거는 음,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만든 주가 지수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주가 지수가 있는데 그 산출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큰 금융회사다 보니까 이걸 일관되게 기준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주가 지수로 만든 하나의 지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 지수를 이제 산출할 때 시가총액이 아니라 유동 주식만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자사주 같은 거는 다 제외시키고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만 활용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MSCI의 시장은 이제 네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선진 시장, 그다음에 신흥 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그다음에 독립 시장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신흥 시장,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서 선진 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올해도 시도를 했었죠. 안타깝게 안 됐지만. 그래서 시장 분류가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은 1992년도에 신흥시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계속 선진시장을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도 다시 풀리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 요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살짝 기대는 해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실패를 했습니다. 뭐 원인으로는 뭐 시장에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자유가 좀 부족하고 이거는 이제 업무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왔을 때 너무너무 이제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허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외국인 계좌 개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배당 절차도 훨씬 더 까다롭고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정책의 불안정성 요거는 아마 이제 한국 정부가 올해 지나고 내년에 또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이제 4회, 2월, 5월, 8월, 11월에서 4회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5월과 11월 반기 변경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변경 이제 그 종목 구성이. 그러니 만약에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다시 시작을 한다면 반기 때 아마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MSCI 지수가 재분류된 사례하고 이렇게 재분류됐을 때 지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5개 나라 정도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되게 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다 달라서 좀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전 중간값을 정도로 정해서 편집을 해서 만들어 온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98년이죠. 이때 해가지고 거의 12개월 동안 88% 정도 이제 지수가 올라간 걸로 되고 유동성도 높아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됐고요. 이스라엘도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갔는데 시점이 금융위기 이후여서 그런지 유동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국가들은 프론트웨어에서 신흥국으로, 독립시장에서 신흥국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긍정적인 영향을 보입니다. 주가도 그렇고 랠리가 발생이 되고 뭐 100% 오르고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됐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라고 보면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분류가 좀 높은 쪽으로 업사이드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라고 보면 일단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해외 기관 투자자들 내부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느 시장이나 인덱스에 투자하려면 만약에 MSCI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예, 기회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 인덱스 펀드나 ETF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상승도 그렇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해소되는 부분이 많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다 합쳐져서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시장이 더 활기를 띨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MSCI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글로벌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패시브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들이 대부분 그 자금들이 대부분인데 이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들이 편입되거나 편출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변동이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코스피 시장 자체가 글로벌화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을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타격을 받는 그 영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 자체가 뭐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MSCI에 편입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기는 그리스 사례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됐다가 다시 편출이 됐어요. 그만큼 뭐 이제 편입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예,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도 힘을 합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코스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한국 코스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자료를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제 주관적으로 좀 이제 만든 자료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줬을 때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 MSCI 월드 인덱스에 코스피 비중이 3% 이상 반영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진입 장벽이 거의 없어질 때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쭉 이제 유입량 보시고 코스피 지수 변동률이 1년 동안 그래서 최고로 3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 지수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원화가 강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최고 8%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을 해봤어요. 또 코스피가 30%가 올라가면 지금 오늘 지수로 4,160 정도 되니까 약 5,400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이제 MSCI에서 코스피 비중이 한 2% 정도대로 예상을 해봤고요. 이랬을 때 코스피 지수의 변동률은 최고 15% 정도까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금 지수로 코스피 지수로 4,80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도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향이 적었을 때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 비중이 1.5%대 또는 그 밑으로 반영이 됐을 때의 경우인데 코스피 지수 변동률은 최고 6% 정도까지 지금 대비해서 하면 약 4,400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되고 환율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뭐 어찌 됐든 편입이 되면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는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되는 시점이 2026년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이 될지 아예 안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에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되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이른 시점에 편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사거나 아니면 MSCI 코리아 ETF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 두 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리스트를 뽑아온 건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고 비율도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삼성전자 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좀 ETF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코스피 200에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해외 투자자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유동성도 확보가 되고 또 조정에 따른 안정감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기존 코스피를 계속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중이나 보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의 시장의 뷰에 따라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좀 참고하셔서 투자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